위험하죠. 우리 그 구하라 아시죠? 참 너무나 많은 우리 또 이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밝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나시민 대표 이재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 폭력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윤종을 교수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윤종을 교수가 예전에 대해서 해주는데 저는 나이가 적습니다. 머리만 의자까지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아주 딴 사람보다 역동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제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KBS 심야 토론에 출연한 사진인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이게요 다 잘생겨져요. 텔레비 나오면. 왜? 가면은 뭡니까? 머리에 착착 뿌립니다. 알겠습니까? 뿌리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막 발라줍니다. 발라주기 때문에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못났다 하면 정말 못생긴 겁니다. 박진영처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심야 토론 한번 나가면 얼마 줄까요, 돈? 100만 원. 네. 100만 원 더하기 숙박비 더하기 식비 줍니다. 그죠? 네. 이게 안 들어가나?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박중진의 페도나마 나왔을 때인데 뭐 이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비마가 보통이다 하면은 정말 못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YTN 뉴스 대담에 나갔을 때 사진인데 이것도 뭐 잘 나왔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신문에 이게 YTN 이 전화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돈 5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이죠, 그죠? 이 존엄성,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은 데이트 폭력도 없고 부부 폭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의 존엄성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현대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 그 밖에 모든 민주주의의 운영 원칙 왜 존재합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치 왜 존재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정치를 한번 보세요.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을 두고 여와 야가 막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나보고 누가 묻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묻습니다. 둘 다 때리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정부 여당이라면 정치는 타협입니다. 야당을 불러들여서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실종이 됐어요. 자, 그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타협할 의사가 없이 밖으로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놈 다 싸그리 저승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 바로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자기 자신의 당리 당략에 얽매여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정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학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칸트. 제가 결혼식 주례를 자주 씁니다. 자주 쓸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왜? 칸트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자신은 가장 귀한 존재다. 타인에게도 그 자신은 가장 뭡니까? 귀한 존재다. 고로 남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부부끼리, 연인끼리 자기는 정말 귀한 존재잖아. 그죠? 자기를 대하듯이 누구? 남을 대하면은 데이트 폭력, 부부 폭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귀한 줄은 알아. 알면서 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막 대합니다. 그죠? 왜?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을 목적가치로 대하라. 목적가치가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그 자체가 가치라는 겁니다. 대조적인 의미로 수단가치 하는 게 있습니다. 생산가치. 자, 여러분. 의사가 1시간 노동해서 생산해내는 가치. 똥 파는 사람이 1시간 노동해서 생산해내는 가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칸트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인간을 수단가치로 대하지 마라. 돈 많이 번다고 뭡니까? 돈 막 빠뜨고 돈 적게 번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은 정말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처럼 칸트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엄한 존재를 왜 두드리 패고 죽이고 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가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 실존주의 하면 정말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존재 후 정의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 후에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성실한 놈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자, 건축물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실존은 뭡니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의 본질은 뭡니까? 설계도예요. 건축물은 본질이 있고 실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은 전부 똑같아요. 설계도가 한 개면은 다 똑같아요. 건축물은.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본질이 없어요. 실존하고 나서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실존하고 있는 인간은 뭡니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사르트르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미랑돌라. 이 사람 재밌습니다. 뭐냐? 이 사람 뭐라 했는가 하면은 가드 하느님. 그죠? 하느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우주를 다 감상을 하고 있었는 거야. 감상을 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재미나는 영화 저 혼자 방구석에 처박히고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영화 보러 가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보고 이래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느님도 이 천지를 탁 만들어 놓고 혼자 구경하니까 찐맛이 없는 거예요. 찐맛이. 그래서 같이 즐길 만한, 같이 천지를 즐길 만한 걸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만든 게 뭡니까? 사람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이다. 인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이 천지를 감상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친구를 만들었어요. 친구. 자기 모습과 똑같게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안 줬어요. 첫째 뭘 안 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신적 존재를 안 줬어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력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서 이 천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돌라는 그것이 신의 실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쨌든 미란돌라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신의 반열에 있는 매우 뭡니까?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기독교적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인간을 뭐라 합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 말만 잘 들으면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자, 천지 만물 중에 내 말만 잘 들으면 구원해 준다. 인간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인간이 서열 몇 위가 돼요? 몇 위가 돼요? 2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유교적 관점. 아까 공자왈, 맹자왈 했는데요. 인간에게는 뭡니까? 육체적인 면에서 식색이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인의 예지와 사단지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재밌습니다. 첫째 뭡니까? 학. 야, 이 세상에 불효 저지르는 놈, 불충 저지르는 놈 보니까 효가 뭔지 충이 뭔지 모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학, 배워야 한다. 효를 배워야 효를 행하고 충을 배워야 충을 행하더라. 그래서 효와 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효와 충을 딱 가르쳐 놓고 나니까 그래 또 안 해. 아는 놈이 다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공자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 이 사가 뭡니까? 사가 바로 여러분 반성입니다. 반성하라 행동하고 나서 이놈 먹고 알아도 안 하고 반성해도 안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공자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행동하라. 조기만 나불나불 걷는 학자는 필요가 없어요. 말로만 나불나불 걷는 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알고 반성하면 실제적으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여기선 대학생들 데이트하면서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에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관심, 배려, 수고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교에서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한번 가봅시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뭐라 합니까? 소우주라 합니다.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다.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처라는 착한 마음이 있는데 세속에 찌들어서 이 착한 마음이 행동으로 외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길을 따라서 착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착한 행동을 하게 만들자 하는 게 뭡니까? 불교입니다. 이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가장 소중한 존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화원에 살았는데 화원에 가면은 면허시험장이 있어. 면허시험장 맞은편에 절이 있어. 그게 뭐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능일이 되면은 절마다 프랜카드가 붙어요. 수능 잘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절에 가면 막 제사를 막 지내줘. 뭔 불교가 이래? 왜? 아니 불교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끌어내는 종교인데 뭐 면허증 잘 되기를 축원하고 수능 잘 보기를 축원하고 나무 제사나 지내주고 이런 불교로 변질되어 있더라. 어쨌든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트 폭력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성학자들 신문, 논문 보면 억수로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성폭력도 데이트 폭력이다.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이다. 너도 데이트 폭력이다. 뭐도 비다. 도대체 속 시끄러우면 못 살겠어. 제가 박사과정 밟을 때 그때 이제 원서를 한 50장 정도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50장을 해석을 하면 몇 장 나오겠어요? 100장 나오면 나겠습니까? 그럼 20장의 요약을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때 감독 교수 집어 던지보더라고. 던지더만 너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이렇게 하더라고. 뭐 말입니까? 하니까 내가 요약해 오락했지 번역해 오락했나? 이렇게 하더라고. 아, 100장을 요약하니까 20장 나오는데 이거 뭐 할 수가 있나? 에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니까 집에 가서 제목만 써가 갔어. 제목만 딱 쓰니까 15장이야. 또 가니까 지도교수가 딱 봤더니만 너 나하고 지금 장난하지? 하더라고. 장난 아닙니다. 제목만 적어 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과감하게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아깝거든. 그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 아까 보니까 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과감히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도중에 발생하는 폭력 위협 사례, 이별 통보나 만나주지 않을 때 폭력 위협 사례, 가족에 대한 폭력 위협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저기는 가족에 대한 이 폭력과 위협과 사례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얼마 전에도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결혼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연인 둘이가 공모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모혼사기구를 한다고 여자친구 아버지에 대해 칼로 찔러버려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을 위한 전 단계이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뭡니까? 다름의 진행인데 이 살인까지 가는 것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에? 자, 데이터 통계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에 평균 26명이 검거가 됩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폭력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하니까 전부 여학생이 손 쫙 드는 게야. 너 어떻게 당했는가? 저는 남자친구한테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할게요? 말 안 듣는다고 해드락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너는 왜 할거래? 저는 말 안 듣는다고 옆구리 찌박히습니다. 너는 하니까네 머리를 자꾸 뭐 툭툭 칩디다. 그래 그 신고했나 할게. 그걸 왜 신고합니까? 자 이게 뭡니까?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신고한 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6명 하지만요 하루에 실제적으로 10배, 20배 이상 많은 게 데이터 폭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스개로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여학생을 불러냈어. 남학생한테 불러내가 한번 시연을 해봐라 할게. 남자가 이래가 여자 목이 아니고 머리 이래 감아가 팍 쪼르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폭력이 많이 만연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살인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폭력으로 여민에 의한 살인 사건이 30%.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에서요 연인이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전체 살인 사건의 몇 퍼센트? 30%. 이 사랑이라는 고귀한 용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폭력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은 첫째가 뭡니까? 인간의 공격성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으면 난 아닌데요, 한다고. 아니, 이긴 개코는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마음 본 적 있죠? 친구인데 저놈이 나한테 역시 못되게 하는 거야. 실제 행동은 안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저기 팩 쥐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자, 아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들으면 새끼 아무도 없으면 죽티를 한번 날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예, 듭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자, 이 공격성을 주장한 학자를 보면요. 첫째,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간은 열정적 존재이면서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익은 뭐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안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경제적 이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야, 내가 완빵 1인자가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인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낙관주의자죠. 다시 말해서 이 공격성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없애거나 혹은 스포츠나 취미나 공부를 통해서 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니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정치학자인데요. 니버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어요. 했는데 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유한성을 갖고 있는 게야. 왜? 심판의 대상이잖아. 심판. 그죠? 심판의 대상. 하느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접합점에서 항상 불안해한다 이거야. 안전에 대해서. 심판받을까 싶어. 벌받을까 싶어가지고. 벌 안 받으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악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벌 안 받으려고 만들어낸 게 야, 힘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힘.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심직한 놈이 의할 건데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권력을 막 추구한다 이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니버는 비관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공격성은 없앨 수가 없어. 이 인간의 공격성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국가의 강제성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유일한 존재다.
국가의 반기를 들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공격성을 행위하는 사람은 분열자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인간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모gen소입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더라 이거야.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비관주의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국가의 행위 규칙의 망,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만듦으로 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공격성을 낮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뭡니까? 인간의 공격성입니다. 자, 두 번째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알죠? 그죠? 마니아가 뭡니까? 완벽하게 소유하려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게임 마니아 들어봤습니까? 게임에 푹 빠진 사람, 영화 마니아, 영화에 푹 빠진 사람, 완벽하게 빠지거나 소유하려는 경향을 뭐라 합니까? 마니아라 합니다. 마니아. 이게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니아는 이 항상 소유하려 합니다. 소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첫째, 특히 약속 시간이 늦으면 화를 내요. 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것은 딴 사람을 만들고 왔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화를 팍 내는 거야. 두 번째가 뭡니까? 매번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소유하려는데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너 나 사랑하나? 항상 너 나 사랑하나? 묻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즉 뭐냐면 안 만나주면 집 앞에 찾아가서 막 자해를 한다든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다든가 안 만나주면 자살한다고 약을 못 본다든가 그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청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알겠습니까? 사귀지 마라. 두 번째, 니 나 좋아하나? 니 나 사랑하나? 매번 확인하는 사람도 어떻게? 만나지 마라. 세 번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옷들이 벌써 챙기고 막 순이야 나 니 좋아한다 막 가볼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자, 왜 그 마니아가 나타나느냐? 첫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운데 나 여자친구, 나 남자친구가 떠나버리면 더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게 집착, 남자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춘들 잘 들어요.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친구가 없다 하면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나면 그건 마니아입니다. 굉장히 집착하고 올가매고 괴롭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두 번째가 일에 대한 불만입니다. 일에 대해 불평 불만이 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지합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의지를 하게 돼요. 의지하는데 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떠나버리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불만족한 사람과는 만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뭡니까? 셀프 에스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요,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항상 떠날까 겁을 냅니다. 떠날까. 그렇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내 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붙어 있을까? 떠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니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만나지 마라. 마지막으로 불행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인이 자기 부모처럼 자기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마누라를 계속 뭡니까?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럼 요거도 먹습니다. 내가 그죠? 요거도 먹을 거는 그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격의 원인. 자,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까 인간의 공격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인간의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두 번째, 마니아적 성격이 강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 강한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정신병 소유자라고 합니다. 예상외로요, 정신병 소유자가 많아요. 내 아는 사람이 자기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 고백하더래. 그래서 대부분 보자, 걔가 내가 이야기했대. 너 지금 일주일 내로 정신병력 증명서하고 건강진단서를 끌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딸의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저를 못 믿습니까? 하더라고. 한답게. 그래서 못 믿는다. 너를 내가 어떻게 안다고 믿나? 대신에 내가 너에게 내 딸의 증명서를 주마 하면서 뭡니까? 자기 딸의 정신병 증명서,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를 먼저 넘겨줬답니다. 주니까 일주일 만에 빼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현대에는 정신병이 많습니다. 많은데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약 하나를 먹으면 고쳐져요. 그래서 뭡니까? 이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마니아적인 성격이 과도하게 강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반드시 정신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 부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받죠. 그런데 사랑을 부모님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시절의 사랑은 수신이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놀이터에 놀러 나가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붙어. 요요 붙어라 요요 붙어라 해도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잖아. 맨날 받으려고 하니 누가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래 그 과정에서 뭘 배웁니까? 내가 줘야 나도 받는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밖에 나가서. 알겠습니까? 어릴 때는 무조건 받기만 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뭡니까? 내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상대방이 나와 놀지 않더라.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줄 때 나도 관심을 받는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자, 이 배우면서 뭘 배웁니까? 배려. 그게 배려입니다. 그죠? 배려를 배우는데 이 과정이 잘못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데이트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옳게 되지 않는 게 바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을 견디는 이유. 두드려 맞고도 견뎌. 두드려 맞고도. 왜 견딥니까? 첫째 한번 보세요. 어릴 때 가정 환경. 자,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지만 아버지에게 불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해놓고 아버지 이거 잡수러 어디서 가마. 됐다 한다고 우리끼리 먹으면 난리 납니다. 아버지 이거 먹으러 어디서. 됐다. 아버지 이거 먹으러 어디서. 하면 옵니다. 한 서너 번 물어봐야 하면 옵니다. 한 번 됐다 하고 나서 우리끼리 먹으면 그때 아버지 인상이 팍 돌아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 마누라하고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먹는다 하면 안 먹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이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제 집 식구들은 아버지 물 어디서 가마. 안 먹는다 하면 끝입니다. 먹는다 하면 갑니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반사회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죠? 반대로. 사회화는 그대로 배운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과정에서 반사회화가 되지 않고 사회화가 되어버리면요. 원래 여자는 남자한테 맞고 사는 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있더라도 그냥 꼭 참고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내 상대보다 학벌도 낮고, 내가 내 상대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내 상대보다 돈도 없고, 내가 내 상대보다 잘생기도 못했으니까 맞고 사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모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칸트가 이야기했죠, 그죠? 인간을 대할 때는 뭐로 대하지 마라? 수단 가치로 대하지 마라.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칸트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세 번째, 보복의 두려움. 내가 패는 거 친구하면 너 때리시기쁜데, 너 패는 거 딴 데가 이야기하면은 누구만 너 아버지 칼로 찌르시기쁜데, 겁이 나서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더 큰 데이터 폭력이 됩니다. 겁낼 거 없어요. 아니 신고를 하면은 경기 조치될 것이고,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은 전화번호 바꿔고 이사 보면 되지 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게 해법이지. 아니 자기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가족 협박한다고, 그걸 참고 살면은 더 큰 데이터 폭력이 옵니다. 자, 그다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머리 없는 남자 여자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팬다. 아니 사랑하고 패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저 패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관심, 배려, 수고, 나의 상대가 관심, 아픈지 안 아픈지, 나의 상대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려, 기분 나쁘면 위로해주고, 기분 좋으면 함께 즐기고, 아프면 뭡니까? 약을 사다 주고, 안 아프면 함께 재밌게 놀고, 수고, 상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 좁히는 거하고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해요. 데이터 비용. 자,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요, 돈 쓰는 놈이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을 쓰는 놈은 지배하게 하고, 얻어먹는 놈은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하면서 남자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내고 선물 막 고가의 선물 사다 주면은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종속이 돼요. 거기서 여자가 남자에게 한 거 하면은 지배자의 권리로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딸 가진 어머님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할 때 절대 얻어먹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데이트 비용을 주세요. 줘서 반반 내라고 하십시오. 돈을 반반 내면은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는 데이트 폭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면은 남자가